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을 위한 통계학 리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는 그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것들을 좀 보면 확률 분포, 검정 통계량 이런 얘기를 쭉 했었어요. 사실 저희가 확률 분포가 중요했던 점이, 통계에서 뭔가 가정을 하고 검정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모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어떤 클래스의 키를 수집을 하거나 음료수 캔에 있는 그 자판기에서 음료수 캔을 수집을 해서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뭐 한 100개쯤 수집을 해서 만약에 검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모수라고 했을 때 그 분포가 무엇이냐, 뭐 정규 분포냐 유니폼 분포냐, 이런 걸 가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저희가 그 모수가 정기분포라고 가정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일반적으로 그 모든 분포가 정기분포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려진 분포일 수도 있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분포일 수도 있고, 정기분포를 따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통계에서는 큰 난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기분포, 모수가 정기분포여야지, 우리가 음료수 캔은 샘플을 만약에 100개 정도를 이렇게 수집을 했는데, 이거를 추론하려고 할 때 우리 샘플의 평균이 뭐 200이냐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샘플의 평균보다는 모수의 평균이 과연 200일 것이냐, 이게 관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모수가 정규분포를 따라줘야, 이 정규분포를 기준으로 해서 원래 200ml라면 정규분포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내가 지금 모은 샘플 100개의 평균을 내봤더니 뭐 250이야. 그래서 이쯤이 오더라.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봤더니, 이게 p-밸류죠. 이걸 구해봤더니 뭐 얼마 0.0 뭐 0.1이더라. 근데 저희가 기준치를 알파값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기준치는 0.05더라. 그럼 이거보다 작은 확률이라는 거는 내가 모수의 평균이 200ml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샘플이 평균이 250인데 이럴 가능성이 너무 없다는 거죠. 이럴 가능성이 너무 없다. 그럼 내가 지금 샘플의 평균은 250이라고 뽑았으니까 모수의 평균이 200이라는 가정이 잘못됐다. 이 가정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라고 볼 것이냐, 옳다고 볼 것이냐, 이게 통계에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전제는 뭐냐면, 여기가 정규분포다, 무슨 분포다, 이렇게 분포를 저희가 가정하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접하는 그런 데이터들이 이게 정규분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게 분포가 가정되지 않으면 저희가 통계에서 하는 그 가설 검정은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저희가 그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어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연속해서 볼 표집분포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아까 그 모수가 정규분포인지 아닌지 모를 때, 혹은 아닐 때, 이때 어떻게 우리가 통계학을 진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 중심극한 정리와 표집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그게 아니었으면 이렇게 통계학 계속해서 가설 검정이나 이런 거를 진행할 수 없었겠죠. 물론 다른 방법으로 했겠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제약사항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해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인 거예요. 모수가 만약에 가장 간단하게 대비되는 걸로 보기 위해서 유니폼 분포였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모수가 유니폼 분포였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내가 이거를 뽑으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넣고 공을 뽑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공을 만약에 여기서 10개를 뽑았다 라고 할 때, 하나 뽑을 때마다 1 혹은 2, 3, 100까지 있을 때 하나 뽑을 때마다 이 확률이 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이면은 이게 당연히 100분의 1이겠죠, 확률이. 3이 뽑힐 확률도 역시 100분의 1입니다. 우리 주사위 던지는 거하고 똑같죠. 주사위 1부터 6까지 있기 때문에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2가 나올 확률도 6분의 1이죠. 3이 나올 확률도 6분의 1입니다. 그래서 뽑으면 1이 나올 확률이나 2가 나올 확률이나 3이 나올 확률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포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렇게 100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100일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무한대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되겠죠. 쭉쭉쭉쭉 계속 나가는 이런 그림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부터 100까지 뽑을 때 이렇게. 반면에 우리 정규 분포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부터 100까지 있을 때 물론 얘는 무한대까지 가니까 이런 분포가 된다는 거예요. 그림이 좀 이상하네요. 다시 한번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건데 이 그림의 특징은 뭐냐면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을 그냥 5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50을 중심으로 평균이 있으면 요 50 근처에 있는 아이들 여기죠. 요 높이가 높다는 건 여기 있는 아이들이 더 많이 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머니로 예를 들면 주머니에 공을 뽑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개가 많은 거예요. 50이라는 공이 많은 거죠.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49, 그 다음에 많은 게 뭐 48. 물론 51도 똑같이 있겠죠. 49랑 52도 그렇고. 그래서 100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다시피. 1도 거의 없다시피.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공을 무작위로 뽑는다고 하면 50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확률이라는 건 뽑기 전입니다. 뽑고 나면 그냥 50이 아무리 적은 확률이라도 100을 뽑고 나면 그냥 100이 뽑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포를 그린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X축이 뭐고 Y축이 뭔지 봐야죠. 보통 일반적으로 X축은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통계량. 그런데 우리를 보면 그냥 측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 세로축, Y축은 그거의 의미가 이 면적이 확률이긴 하지만 대충 뽑힐 확률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개념을 이해하는데 충분합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모수가, 이건 모수죠, 뽑는데. 그래서 모수가 이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유니폼 분포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하나를 뽑는 그래서 딱 공을 하나를 뽑게 되면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100이 나올 확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면 될까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여기서 한 번에 10개씩 한번 뽑아볼게요. 10개씩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1이 나올 확률이나 2가 나올 확률이나 뭐 90이 나올 확률이나 100이 나올 확률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골고루 뽑힐 거예요. 골고루. 당연히 골고루 뽑히겠죠? 1도 뽑히고 100도 뽑히고 90도 뽑히고 이렇게. 이거를 제가 평균을 한번 냈어요. 요거를 평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서 실험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X바라고 표현을 할게요. X1의 바라고 할게요. 첫 번째 실험이니까. 그래서 두 번째 실험 한 번 더 할게요. 10개를 뽑아서 또 이렇게 1부터 100까지 뽑겠습니다. 그리고 또 X2의 바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제가 1부터 100까지 뽑을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첫 번째 실험에서 아마 골고루 나올 거예요. 골고루 나오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실험도 골고루 나오겠죠. 골고루. 그러면 이거를 평균을 내면 아마도 50 근처에 있을 확률이 높겠죠. 왜? 제가 10번을 뽑는데 골고루 뽑았기 때문에 뭐 골고루 다 뽑힐 거죠. 1도 뽑히고 100도 뽑히고 50도 뽑히겠죠. 그럼 평균은 중앙쯤 어디서 형성이 되겠죠. 우연히 만약에 제가 높은 숫자를 많이 뽑았다. 그럼 평균이 뭐 70쯤 될 수도 있죠. 높은 숫자를 좀 더 많이 뽑으면. 낮은 숫자를 많이 뽑았다. 그럼 평균이 30쯤 되겠죠. 근데 우연히 정말 100만 다 뽑은 거예요. 100만. 10번을 100만 다 뽑았어요.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죠. 거의. 그래서 어쨌든 그럴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X1이 평균이 50일 경우, X2가 뭐 51일 경우, 그다음에 X3의 바가 뭐 70일 경우도 발생하겠죠. X4 경우는 뭐 30일 경우도 발생하고, X5는 뭐 진짜 그럴 리는 없겠지만 100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X가 0인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자, 이렇게 많이 한번 100번쯤 실험을 했다고 할게요. 100번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아마도 이 X바들은 아마도 70이나 30이나 100이나 0이나 이런 숫자보다는 아마도 50이나 51이나 49나 48이나 이런 쪽에 많이 분포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요 그림이 요 분포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마도 50, 49,
19, 51 이런 쪽에서 아마 많이 나올 거고 100은 뭐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0도, 1도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간 뭐 70이나 30쯤 요 정도, 좀 덜 정도. 그래서 아마 요런 분포가 되리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보면 얘네들 X바들의 분포는 우리가 거의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뽑으면 하나씩 X1, X2, X3 이렇게 하나씩 뽑으면 X1과 X2 얘네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유니폼 분포를 따르겠죠. 왜? X1을 뽑을 때 확률, X2를 뽑을 때 확률, X3를 뽑을 때 확률을 비교해 보면 이게 골고루 뽑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룹을 지어서 얘네들의 평균 실험을 첫 번째, 그래서 실험을 우리는 여태까지 구수를 하나를 뽑는 걸 100번 실험하는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0번씩 혹은 30번씩 100번을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그림을 그리면 아마도 이 평균들은 X1, X2는 유니폼 분포를 따르지만 X1 바, X2의 바, X3의 바 요 그룹의 평균들은 아마도 얘네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는 않고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수가 대략 한 30쯤 되면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험을 할 때는 통계학에서는 뭐 이게 딱 어떤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30 정도가 넘어가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뭔가 실험을 하려고 할 때 요 한 번에 뽑는 숫자가 최소한 30쯤 돼야 이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극단적으로 한 2개밖에 안 뽑았어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그러면 이 평균이 50이 될 확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2개밖에 안 뽑았기 때문에 우연히 100이 하나 뽑힐 수 있죠. 그 다음에 90이 하나 뽑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을 그리면 거의 유니폼 분포에 가까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수를 늘려갈수록 예를 들어서 제가 5개쯤 뽑았어요. 그럼 5개를 뽑으면 이게 골고루 아무리 뽑힌다 그래도 100 하나 뽑히고 90 뽑히고 70 뽑히고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이 무조건 가운데가 이렇게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그냥 유니폼 분포를 하나를 뽑으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그려보면 하나를 뽑으면 유니폼 분포였다가 한 5개씩 뽑으면 조금 이렇게 됐다가 뭐 10개씩 뽑으면 조금 더 이렇게 됐다가 한 급기야 30개쯤 뽑으면 거의 정규 분포. 그래서 뭐 한 100개씩 뽑았다. 그러면 거의 완전한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중심극한 정리라고 합니다. 중심극한 정리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얘네들을 뽑는 모수의 분포가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유니폼 분포를 가정했지만 여기가 무엇이든 간에 이렇게 여러 개를 뽑아서 평균을 낸 놈 그런 것들의 분포를 그려보면 걔네들은 정규 분포가 되더라. 이게 중심극한 정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 분포가 원래 우리가 측정한 것의 분포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유니폼 분포든 뭐 정규 분포는 당연히 되고 뭐 다른 분포가 있더라도 다른 분포를 따른다 하더라도 그것들의 그룹의 평균을 낸 아이들을 그림을 그려보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굉장히 중심극한 정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유니폼 분포가 이렇게 X를 뽑는 게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한 5개쯤 X를 5개쯤 뽑아서 그룹을 뽑아서 평균을 낸 것 그것들의 분포를 그리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 30개쯤 되면 이렇게 된대요. 거의 정규 분포에 가까운 거죠. 얘도 그냥 뭐 임의의 분포 이런 분포가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5개쯤 뽑아서 평균을 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쪽이 많기 때문에 이쪽이 많이 뽑히는 거죠. 5개니까. 근데 30개쯤 뽑으면 전체적으로 이 가운데가 불룩해지는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 전체 그룹의 전체 분포의 평균값이 뾰족해지는 그림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원래 하나씩 뽑으면 이런 분포를 따를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요 왼쪽 이 점선을 요거 한번 그려볼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자, 이게 원래 정규 분포였어. 아니, 유니폼 분포였어. 그럼 이렇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아까 저희가 1부터 100이라고 했을 때 아마 50을 따를 것이다 라는 건 이 전체의 값이 평균이 50쯤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제일 많이 뽑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뽑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우리 요런 그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는 거를 그림을 그리면 저 그림대로라면 지금 여기가 여기 점선을 그려놓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규 분포가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아마 10개를 뽑으면 제가 여기서 한 10개 좀 많이씩 50개쯤 뽑았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평균을 내볼게요. 그럼 당연히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확률은 여기가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면적을 보면 여기가 높긴 하지만 이쪽이 적잖아요. 그리고 이쪽이 낮긴 하지만 어쨌든 많이 이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무게중심을 딱 달아보면 중심은 여기입니다. 평균이 여기란 얘기죠. 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평균 여기가 잡히고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규 분포가 그려지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유니폼 분포가 됐던 무슨 분포가 됐던 여러 개를 뽑아서 평균을 내면 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된다. 네. 요 원리가 중식극한 정리고 요걸 저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요걸 활용해서 실험을 어떻게 하나 이거를 한번 볼게요. 표집 분포라 그럽니다. 네, 발음 어렵죠. 표집 분포라 그러는데 요거를 보면 뭐 이렇게 말들이 이렇게 써 있는데 n이 30 이상일 경우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는 근사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사적으로 30개 정도만 되면 충분히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표집 분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표집 분포는 두 가지를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원래 모수가 있어요. 원래 모수가 있어서 제가 x1, x2, x3 이렇게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원래 모수의 이 집단의 모수의 평균은 당연히 μ겠죠. 그리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x를 제가 라지 n이라고 쓸게요. 한 100개쯤 라지 n 100개쯤 뽑아가지고 100번 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100개 뽑는다는 얘기는 100번 실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뽑으면 뭐 1도 나오고 이걸 뽑으면 뭐 7도 나오고 100도 나오고 이렇게 뽑을 거예요. 이거를 100개쯤 뽑아가지고 우리는 그 평균을 낼 거예요. X바를 낼 거예요. 그래서 이 X바로 뮤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통계학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모수가 무한대개가 있는데 무한대개를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100개쯤만 뽑습니다. 100개를 뽑는다는 얘기는 실험을 100번 한다는 얘기예요. 실험을 100번을 해서 거기에서 전체 X바를 구해요. 100번 했으니까 X바를 구하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모수를 뮤를 이제는 용어를 좀 쓸게요. 제가 뮤, X바 이런 거를 자 뮤를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생겼어요. 이거를 추정하려면 기본적으로 모수가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라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정규 분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분포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정규 분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중심극한 정리라는 걸 이용했고 조금 다르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요. 우리가 실험을 하는데 한번 X1을 한 번 뽑는 게 아니라 한 뭐 30개쯤 뽑아요. X1부터 해서 쭉 뽑아서 X30까지 뽑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갖다가 다시 평균을 내요. 그래서 이거를 X바의 평균, X1의 평균 이렇게 얘기할게요. 그리고 또 뽑아요. 또 뽑아서 또 X2의 평균 이렇게 냅니다. 이거를 몇 번 하냐면 라지 n번 합니다. 이게 100번쯤 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라지 n, 스몰 n 이런 걸 따로따로 나눠서 쓸 거예요. 굳이 미리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몇 번 뽑는지 몇 개씩 뽑는지가 스몰 n이고 요거를 제가 30개 이렇게 쓸게요. 일부러 제가 숫자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기억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라지 n은 100번쯤 실험을 하는 겁니다. 라지 n의 의미는 뭐냐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n이 스몰 n의 의미는 뭐냐면 한 번 실험할 때 몇 개씩 뽑을까 이거죠. 그럼 이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로 보면 이거하고 일반화시켜서 보면 뭐예요? 얘는 라지 n은 여전히 100이죠. 자, 여기서 스몰 n은 어떻게 될까요? 1입니다. 1. 왜? 한 번 실험할 때 한 개를 뽑았잖아요. 그리고 그거의 평균을 낸 거하고 동일하죠.
그러면 얘의 x1의 평균은 당연히 얘가 똑같겠죠. x2의 평균은 얘가 얘죠. 그럼 여기서 1, 2, 3 하는 얘는 의미가 뭐예요? 라지 n. 100개까지 가겠다는 얘기예요. 100개까지. 자, 그러면 스몰 n은 뭐예요? 한 번 뽑을 때 몇 개씩 뽑느냐. 여기는 한 개씩 뽑았기 때문에 스몰 n이 1입니다. 이게 일반화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번 뽑을 때 30개씩 뽑겠다는 거예요. 30개씩. 아까 중심극한 정리에서 한 몇 개씩 뽑으면 정기분포로 간다. 이럴 때 그 n은 요 30입니다. 여기에 있는 요 30을 스몰 n 한 번 뽑을 때 실험을 한 번 할 때 몇 개씩 뽑니?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그럼 이걸 몇 번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쭉 가서 x의 100번까지, x바에 100번까지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걸로 그러면 얘네들 x1바, x2바, x3바 얘네들은 당연히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그러면 새로운 모수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모수가 되는데 얘네들은 여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x1도 들어있고 x2도 들어있고 x3도 들어있고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자, 이 모수는 가상의 모수예요. 밑에 있는 모수는 가상의 모수인데 얘네들은 뭐가 들어있어요? x1의 바, x2의 바, x3의 바 이런 애들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위에 있는 1번 케이스의 뭉터기가 하나의 아이템으로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가상의 모집단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상의 모집단. 이런 건 실제 없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하나씩 있던 것들이 덩어리 이렇게 들어있다. 이 덩어리를 한 번에 뽑아낸다. 이렇게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도 있겠죠. 이 덩어리들의 평균이 있겠죠. 그걸 저희가 뮤하고 하면 똑같으니까 인덱스를 붙일게요. 그냥 뮤가 아니라 x바의 뮤 이렇게 붙일 수 있겠죠. 시그마도 그냥 시그마 제곱이 아니라 x바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 분포는 당연히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몰랐죠. 여기에 x값들은 x1, x2 이런 애들이 될 것이고 얘네들의 x값들은 x1 바, x2 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위에 있는 1번 케이스는 x들의 집합이라면 밑에 있는 2번 케이스의 집합은 x바들의 집합이죠. 평균들의 집합입니다. 그때 몇 개씩 우리가 실험한 실험치 30개씩 뽑았을 때 그 평균들의 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정규분포를 만들려고 해요. 이게 정규분포가 아니었잖아요. 이거를 정규분포로 만들려고. 자, 그럼 이렇게 마음대로 집단을 바꿔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이 x1 바를 이용해 가지고 이 뮤 바를 추정하려고 해요. 근데 원래 우리가 목적은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 이걸 알기 원하는 건데 이거 추정하면 뭐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건데.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이런 애들이 모여 있어요. 얘네들의 평균이 뭐 50쯤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가상의 집단을 만들었는데 1, 2, 3, 4 이런 모은 애들의 평균, 이게 평균이죠. 그 다음에 또 모아서 뽑은 애들의 평균, 이게 x1바, x2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평균이나 이렇게 모은 애들을 다시 평균 내나 이런 애들의 다시 평균을 내나 이게 결국 같다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기에 주머니에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걔네들의 평균이나 요 30개씩 뽑아서 그룹핑을 한 평균을 내요. 그것들의 평균이나 결국 이 평균이 이 평균하고 같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각각의 평균을 낸 거나 그거 몇 개씩 그룹핑을 한 것들에 다시 평균을 낸 거나 결국 같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린 그림으로 보면 요 그림을 그냥 보면 되겠네요. 요 그림으로 보면 요거죠. 요 위에 있는 애들 각각의 평균이 가운데입니다. 이 밑으로 30개를 평균 낸 애들의 평균도 요 가운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런 모양도 여기의 평균이 만약에 50이라면 이렇게 얘는 x1, x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x바의 1, x바의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개씩 모았을 때 요거를 그냥 평균을 낸 게 50이었다면 이거를 모아서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낸 것도 역시 5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룹의 평균이나
요게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모수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모수일 때.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뮤라고 쓰면 얘는 뮤의 x 바라고 쓰고 보통 뮤 이퀄 뮤의 x 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요거나 같다는 거죠. 우리는 원래는 요거를 추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뮤를 추정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뮤를 추정할 수 없어요. 왜 뮤를 추정할 수 없어요? 얘가 정규분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실험을 좀 바꿔서 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나왔죠.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정규분포가 따른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요 뮤 x 바밖에 추정을 못해요. 그래서 어떡하지? 라고 봤더니 얘하고 같다는 거예요. 얘하고 같아요. 그러면 됐죠. 원래 우리는 뮤를 추정하기 위함인데 뮤를 추정할 수 없었어요. 왜? 정규분포가 아니니까 모수가. 그래서 우리는 실험을 조금 바꿔서 뮤의 바들의 평균을 한번 구해봤어요. 그랬더니 걔는 정규분포를 따르더라. 그러면 우리 뮤의 x바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근데 봤더니 얘더라.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만든 다음에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추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지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추정할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걸 저희가 표집분포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뽑지 않고 여러 개씩 그룹으로 뽑아내는 걸 갖다가 표집분포라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게 다른 데서 이게 설명을 할 때 보면 좀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라지 n이 뭐고 스몰 n이 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라지 n은 우리가 여기도 지금 100이라고 했고 스몰 n은 30이라고 했는데 라지 n은 우리가 실험한 횟수입니다. 실험을 만약에 한다면 이렇게 된다. 실험한 횟수를 얘기하고 30, 스몰 n은 뭐냐면 한 번에 뽑을 그 그룹의 수입니다. 그룹의 멤버 수. 네, 우리가 그룹의 이 표현이 좀 맞나 모르겠네요. 그룹의 멤버 수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죠. 한 번에 뽑을 그 그룹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고 보면 우리가 평소에 문제를 이렇게 접하면 통계학에서 이제 하는 문제를 접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음료수 자판기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100개를 뽑았습니다. 네, 헷갈리니까 30이라고 할게요. 30개를 뽑았습니다. 자, 그거의 평균이 예를 들어서 x바가 201ml였습니다. 자, 이걸로 평균을 추정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봤을 때 그럼 이 30이 라지 n이냐 스몰 n이냐 이게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30개를 뽑았대요. 30개를. 그럼 실험을 30번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한 번 실험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30개를 뽑은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1번 케이스예요? 2번 케이스예요?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거는 2번 케이스입니다. 왜? 우리 통계에서는 1번 케이스를 하질 않습니다. 1번 케이스라면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모수가 정규분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통계에서 나오는 건 전부 다 2번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2번 케이스라고 하면 이 30은 결국 스몰 n이라는 얘기예요. 스몰 n. 그러면 한 번 뽑을 때 30개를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험을 아까 100번 한다 그랬잖아요. 라지 n. 실험을 100번 한다 그랬죠. 근데 지금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한 번밖에 안 하고 이걸 추정한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험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가정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를 설명한 거지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100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실험을 이렇게 100번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100번 한다면 1000번 한다면 무한대번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한대번 한다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보통 무한대번 뽑는다면 이런 확률을 따를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모수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분포를 가정한다는 얘기, 모수를 가정한다는 얘기는 실험 횟수가 무한대라는 얘기예요. 실험 횟수가. 그럼 여기 왜 100번이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100번을 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x100이 아니라 x바의 무한대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통계학에서 얘기할 때는 라지에는 없습니다. 라지에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제시되지도 않습니다. 왜?
무한대번 할 거니까, 실험은 무한대번 할 거니까 무한대번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험은 진짜 실험은 몇 번 했어요? 한 번. 한 번 한 걸로 무한대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얘를 추정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는 무조건 스몰 n입니다. 이제부터 통계 표지분포 이런 데서 나오는 애는 무조건 스몰 n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할 때 말했던 라지 n은 없습니다. 라지 n은 없어요. 여기 통계에서 앞으로 나오는 표지분포나 이런, 근데 전부 다 표지분포입니다. 통계는 뭐 특별히 제한을 하지, 특별히 뭘 얘기하지 않으면 전부 다 표지분포로 보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스몰 n,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정확히 말하면 한 번 실험했을 때 몇 개를 뽑을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로 본다면 실험을 30번 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안 돼요. 우리가 무한대를 추정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실험을 30번 하면 그거를 픽스를 해버리고 데이터를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30개를. 그럼 거기서 뭘 추정하고 이런 개념은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표지분포로 보고 한 번 실험을 하는 거고, 한 번 실험을 할 때 30개를 뽑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험은 무한대번 한다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뮤의 x 바를 추정할 거예요. 근데 얘가 우연인지 비우연인지 뮤하고 같죠. 그래서 우리는 이 뮤를 추정하게 하는 게 목적이고, 이렇게 추정을 돌아 가는 거다. 이게 표지분포고, 우리가 통계학에서 다루는 거는 거의 다 표지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그림을 좀 그리면 이 모수가 있는데 뮤가 있고, 얘는 x1, x2 이런 애들의 모임이죠. 시그마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표지분포를 했을 때 얘는 x 바의 1, x 바의 2 이런 애들의 모임이죠. 얘도 뮤의 x 바가 있고 시그마의 x 바가 있겠죠. 네, 제곱을 씌우면 분산이고 빼면 표준편차니까 네,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뮤는 뮤의 x 바라고 했어요. 아, 이거 너무 좋죠. 이게 아니었으면 이걸 이런 식으로 논리를 진행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분산도 봐야죠. 그럼 시그마는 시그마의 x 바인가? 아,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거 모르겠지만 뭐 다행은 아니죠. 같지 않습니다. 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냐면 시그마의 제곱은 수식이 제가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원래 x 바의 시그마 이거를 이코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를 루트 n으로 나눠줘야 돼요. 루트 n이 아니죠? n으로 나눠야죠. 표준편차로 하면 루트 n이 되는 거죠. 이런 느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생각을 해보면 한번 이걸 우리가 수식으로 전개하면 뭐 그냥 딱 떨어집니다. 수식으로 전개하면 딱 떨어지는데 수식으로 전개하지 말고 그냥 의미상으로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왜 얘하고 얘는 같지 않을까? 얘하고 얘는 같은데 왜 얘하고 얘는 같지 않을까? 다행히도 이런 관계가 있어요. 수식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런 것조차 없다면 아예 풀 수 없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관계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뮤의 x 바죠. 이거는 결국 뮤하고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x 바입니다. 근데 얘는 원래 우리가 갖고 있던 시그마에다가 루트 n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이게 같아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뮤가 x 바가 되는 건 앞에서 우리가 봤고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극단적으로 요거를 뽑는데 n을 한 개씩 뽑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한 개씩.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x1의 바, x2의 바 이걸 뽑을 때 그냥 한 개씩 뽑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게 x잖아요. x1. 이거 x2죠. 그냥 이거 똑같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수식으로 보면 시그마 x 바가 루트 n의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 들어가니까 그냥 시그마가 되는 거예요. 얘하고 같아지죠. 뭐 당연합니다. n이 1이라고 하면 얘가 얘니까 결국 얘가 얘잖아요. 결국 같아집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우리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n이 무한대라고 해볼게요. 1 한번 넣었으니까 n이 무한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무한대면 어떻게 되느냐?
x1의 바가 뭐죠? 이게 모집단 전체예요. 얘 전체. x2의 바도 뭐죠? 이 모집단 전체죠. 왜? 무한대만큼, n을 무한대만큼 뽑았으니까 한 번 뽑을 때마다 이거를 통으로 다 뽑겠다는 얘기죠. 그럼 요 평균이, 요거의 평균을 낸 게 결국 뮤죠. 이게 결국 뮤예요. 얘도 결국 뮤죠. 같잖아요. 전체를 뽑아서 그거의 평균을 낸 게 뮤잖아요. 이거의 평균이 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무한대계를 뽑은 거예요, n을. 그럼 x3에 봐도 무한대계를 뽑았으니까 그거의 평균은 당연히 뮤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실험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뮤 한 번 뽑고 뮤 한 번 뽑고 뮤 한 번 뽑고 뮤 한 번 뽑고 이렇게 뽑았어요. 자, 분산의 의미가 뭐냐면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50이에요. 그러면은 편차의 제곱 합이죠. 얼마큼 퍼져 있는가 데이터들이. 근데 전부 다 뮤예요. 다 데이터가. 그럼 데이터들이 전부 다 여기 있다는 얘기죠. 50, 50, 50, 50. 그럼 50 빼기 50, 50 빼기 50, 50 빼기 50 이거 제곱 다 돼서 합하고 나눠봤자 어차피 0입니다. 그렇죠? 분산이 0이라는 얘기는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전혀 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평균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딱 이 상황이죠, 지금.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수식으로 한번 볼게요. 원래 시그마의 x바가 n이 무한대일 경우에 그러면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는데 루트 n이 무한대로 커졌어요. 분모가 무한하게 큰 수예요. 무한하게 큰 수. 얘는 유한한 값이죠. 그러면 얘는 당연히 0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거 두 가지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n이 1일 때 시그마 그 바의 제곱은 이거 여기 바는 없죠? 네. 시그마 x바는 자기 자신이 된다. 두 번째 케이스, n이 무한대일 경우에는 결국 모수 전체를 뽑는 거라서 전부 다 우리 실험치들이 다 같아집니다. 뮤로 다 같은 값이 되죠. 그래서 그 분산은 0이 되죠. 수식으로 봐도 원래 이렇게 제가 왜 바를 자꾸 그러죠. 네. 시그마의 x바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고 요 n이 무한히 큰 수기 때문에 수식은 0이 되는 거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중간쯤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중간쯤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거를 한 30개씩 뽑았다고 해볼게요.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자, n을 한번 30개씩 뽑았어요. 그러면 x바, 1의 바, x2의 바 이런 애들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값들이 될 거예요. 원하는 값들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거 원래 있는 놈들을 뽑을 때 원래 있는 애들을 뽑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그냥 정규분포로 만약에 퍼져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도 정규분포로 이렇게 퍼질 텐데 이게 분산이라는 거는 분산이나 표준편차는 이 범위입니다. 이 범위. 분산이 작다는 거는 이렇게 뾰족해진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크다는 거는 이렇게 평평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수식으로 보면 어떤 게 분산이 큰가? 루트 n을 씌우면 어떻게 되죠? 원래 시그마가 10이었어. 근데 루트 n을 씌우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n이 4라고 했을 때 2로 나눴어. 그러면 분산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면 얘보다 얘가 좀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분산이 작아진다. 왜 작아지나 볼까요? 이렇게 1부터 만약에 100까지 있는 데서 뽑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뽑게 되면 이렇게 1부터 100까지 퍼져 있는 거죠. 원래 데이터가 뽑은 게 아니라 원래 데이터가. 근데 얘네들은 보면 x바와 x2바, x3바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모여 있죠? 얘네들은 50 근처에 모여 있죠. 그래서 아마도 50이나 51, 52 그다음에 49 이런 애들이 될 거예요. 100은 굉장히 적겠죠. 0도 굉장히 적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얘가 위에 있는 애가 1번 케이스가 이 정도로 퍼져 있다면 2번 케이스는 훨씬 더 50에 근접해서 퍼져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림으로 그리면 그렇고 그냥 수직선으로 그려봐도 그래요. 얘는 1이 10개, 2가 10개, 3이 10개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애는 주로 평균을 중심으로 50 근처에 많이 모여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적어지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분산이 더 밑에 있는 케이스가 분산이 작다는 얘기예요. 더 모여있다는 얘기는. 모여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는 얘기입니다. 퍼져있다는 얘기는 분산이 크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을 각각의 분산보다 이렇게 모음들의 평균들의 분산을 내보면 위에 있는 애들보다 밑에 있는 애가 더 뾰족하게 돼 있어요. 당연히 모여있기 때문에 50 근처에 더 많이 있겠죠.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수식으로 검증을 해보면 원래 시그마가 10이라고 했을 때 시그마 x 바의 시그마는 5로 작아집니다. 어쩔 때 n이 4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시그마는 점점 작아지겠죠. 급기야 n이 무한대가 되면 시그마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그마는 우리가 시그마 x 바라는 거 우리가 구하고 싶은 얘는 처음에는 만약에 n이 1이었다 그러면 시그마하고 같아요. 그래서 점점 갈수록 작아져요. 점점 갈수록 작아지다가 언제 n이 커질수록 우리가 실험치를 할 때 n을 많이씩 뽑을수록 시그마가 점점 작아지다가 급기야 n을 무한대까지 보내면 시그마는 0으로 들어옵니다. 0으로. 그래서 원래는 시그마 자기였다가 점점 작아지다가 0으로 가죠. 0으로. 언제? n이 점점 커질 때. n이 점점 1부터 시작해서 점점 커질 때. 그래서 수식으로 봐도 의미상으로 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n이라는 건 우리가 한 번 실험할 때 뽑는 개수죠. 만약에 하나씩 뽑는다면 결국 그냥 하나씩 뽑으니까 얘가 얘죠. 그래서 시그마는 시그마입니다. 그리고 뮤는 뮤죠. 이건 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극단적으로 n이 무한대일 때는 한 번 뽑을 때마다 이 모수 전체를 뽑겠다는 거예요. 모수 전체를. 그러면 시그마는 0이 되고 는 뮤가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또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한 번 뽑을 때마다 모수 전체를 뽑아요. 이건 아예 우리가 추론하는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가 뽑을 텐데 얘를 한 30쯤 한다고 봤을 때 얘는 x1 반은 원래 x1 얘네들보다는 아마 평균 근처에 좀 더 모여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그마는 작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원래 추정을 하려고 하는 거는 뮤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래 추정하려고 하는 건 시그마입니다. 근데 이걸 다이렉트로 추정할 수가 없어요. 왜? 얘네들이 정규 분포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X바들, 그룹들의 뮤를 추정할 거예요. X바들, 이 그룹들의 시그마를 추정할 거예요. 이걸 추정하고 나면 이 수식으로 인해서 이걸 구할 수 있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n을 아니까. 그래서 얘를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고 얘를 아니까 얘를 구할 수 있죠. 결국 이렇게 써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죠. 시그마는 원래 우리가 구한 이 시그마 곱하기 루트 n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잖아요. 수식만 있으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정리를 하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원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이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그룹을 하나씩 실험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게 정규 분포라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평균을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룹들을 만들어서 얘네들의 값들을 구한 다음에 이걸 추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얘가 얘죠? 그래서 가능. 오케이. 근데 시그마는 조금 달라졌어요. 시그마는 같지 않습니다. n에 따라서 조금 점점 작아지는 이런 관계가 있더라. 그래도 어쨌든 수식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 그래서 뮤와 시그마를 보통 우리 통계에서 중요한 게 이런 분포에서 우리 실험값이나 이런 데서 보면 평균과 분산을 우리가 중요하게 보고 그걸 추정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이 표집 분포는 원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집 분포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게 중심극한 정리고 중심극한 정리를 이용해서 표집 분포를 값들을 구한 다음에 추정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추가적으로 좀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문제에서 보는 n은 사실 이거 스몰 n인지 라지 n인지 이렇게 써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n이라고 얘기하지. 제가 구별하려고 스몰 n, 라지 n 쓴 거죠.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는 개수는 실험을 한 번 했을 때 몇 개씩 뽑을 거냐. 우리의 용어로 하면 스몰 n입니다. 라지 n은 그럼 어디 갔어? 라지 n은 없습니다. 무한대번 뽑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실험은 한 번만 합니다.
그 한 번 할 때 30개를 뽑은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통계 수식을 쭉 보다 보면 루트 n이라는 게 늘 따라다닐 거예요. 루트 n. 이 루트 n이 왜 따라다니냐면 요 표집 분포 때문에 그래요. 원래 표집 분포가 아니면 루트 n이 없습니다. 그냥 시그마 이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그 뭐 G값 구하고 뭐 이런 거, T값 구하고 이런 걸 보면 보통 우리가 그 x들을 이 뭐죠? 그 평균을 뺀 다음에 뭐 시그마로 나눠주고 이런 수식을 많이 보게 돼요. 이럴 때 늘 여기 루트 n이 따라다닙니다. 왜? 우리가 시그마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 시그마가 그냥 같지 않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보죠. 왜? 우리는 표집 분포의 평균이나 표집 분포의 분산밖에 추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용해서 원래 분산이나 원래 평균을 추정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그 중심극한 정리하고 표집 분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 보면 이 그림도 그런 비슷한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동그라미 여러 개로 그렸는데 여기는 이렇게 분포로 그린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뮤가 원래 빨간 뮤, 원래 요 뮤가 내가 이 x 바의 뮤하고 같아지더라. 바의 뮤하고 같아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그리고 요 결국에 요 빨간 거 위에 있는 빨간 거 얘가 원래 분포의 분산이고 요 너비가 그다음에 요 너비가 우리 표집 분포의 분산이죠. 딱 그림으로 봐도 작아집니다. 이게 작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표집 분포하고 중심극한 정리.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심극한 정리하고 표집 분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가 통계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훨씬 더 많은 제약이 생겼을 거고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그런 통계학의 검정이나 이런 건 전혀 진행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보여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중심극한 정리, 표집 분포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